네, 시장이 밀려서 내 종목도 밀려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ABL 바이오요. 아, ABL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26,500원에 20%인데요. 네. 자꾸 빠지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좀 놀라셨죠? 네, 그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ABL 바이오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과연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ABL 바이오에 대한 팻말 세 분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두 분입니다. 긍정을 주신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좀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악재성 이슈로 다 같이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 같긴 한데 AICR 기대주였잖아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또 박셀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또 바이오 종목들의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원래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오늘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금 일정들 좀 굉장히 이어지거든요. 일단은 4월 달에 AACR, 그리고 5월 달에는 HBLB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 FDA 승인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6월 달에는 아스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정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이런 바이오주들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은 좀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좀 조심할 거는 좀 조심을 하고,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절선은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이하 빠지면은 좀 정리를 해서 종목 교체하는 방법도 절반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한 24,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지는 않아야지 그래도 오늘 좀 그쪽 기점으로 해서 또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적어도 24,000원 정도는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ABL 바이오는 지금 아스코 그리고 AACR에서 이번에 새로운 또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보통은 이 회사가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고영암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차별화되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지면 또 그만큼 주가가 좀 더 눌리거나 좀 더 쉬어가거나 아니면 이 종목 하나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오늘만 봐도 좀 집단성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4,000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인 바이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궁금한 점 풀리셨을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ABL 바이오 꼭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현대차 24만 원에 50% 가지고 있거든요. 비중을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뭐 이제 네.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계속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그럼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이미 현대차 50% 비중이시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비중 확대하는 게 괜찮은 전략일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일단은 부정으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두 분은 중립 들어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중립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좀 꽤 높으신 지점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비중 확대 시점은 좀 아닌가요? 조정이 좀 더 나올까요?
우선 24만 원권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만약 이게 10%나 뭐 20% 정도 되면 추가 매수를 좀 어디서 해볼까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너무 높은 게 일단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완성차 쪽, 이 현대차나 기아나 처음에 올라갔던 부분들에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밸류어 프로그램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좀 약한, 뭐 기아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24만 원 매수가 위에서 저는 매도를 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뭐 5%, 10% 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50% 비중이라면 그냥 있는 것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판매 이 수출입이나 이런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주가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게 되면 21만 원 이 언저리대에서는 21만 원에서 20만 원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큰 지지 라인대가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21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대를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4만 원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함께 매수를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이 외국인 쪽과 기관의 수급이에요. 검정색 선 같은 경우 기관의 보유 수량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약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의 매도 물량만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다시 반등 타이밍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밀리게 되면 21만에서 20만 원 정도 밀릴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24만 원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24만 원 위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말씀드려봤는데요.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SK 네트워크스요. SK 네트워크스 매수가란 비중은요? 6,700원에 20%입니다. 비중.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이고, 잘 오래되셨어요? 모르겠어요. 잘. 네.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것이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네, 알겠습니다.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SK 네트워크스 최근에 정말 부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한 분은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여쭤보셨는데 어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을까요? 일단 제가 중립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직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중립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또 아직은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주요 타점 구간들은 아직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 쪽을 저는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방이 좀 열려있는 구간이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이번에 나왔던 이슈가 SK 렌터카
렌터카를 지금 이제 매각을 추진하려는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각을 하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SK 네트워크가 지금 재무 구조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부채 총계 이제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은 300%가 넘어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이 한 25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SK 렌터카를 매각을 하면서 자본을 좀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부분들에 지금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는 지금 계획성의 좀 보도 이슈까지 지금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컴퍼니 쪽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시국이 이제 AI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시국이고 눈높이 자체가 그쪽으로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 계단을 지금 밟아서 나가려는 모습들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게 SK 렌터카를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명확하게 좀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일단은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투심은 좀 살아날 가능성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평단가 자체가 저는 뭐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평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하방이 좀 열려있다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한 5,300원, 200원대 이 밴드 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레인지 구간까지는 SK 네트워크가 일단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명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지금 21선, 61선이 2개월 좁혀가면서 밀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400원을 만약에 좀 이탈을 안 해준다, 300원대까지 이탈을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일봉상에서 놓고 봐도 앞전에 좀 8,540원의 고점을 찍고 빠질 때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거래대금들이 줄게 되면 그만큼 주가의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고점에서 매물도 많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매물이 좀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앞전에 좀 담겨왔던 이 매집 물량들 자체도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나간 모습들은 없기 때문에 좀 재매집을 하려는 좀 움직임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구간을 지지를 받아준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좀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은 평단은 좀 많이 내려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올 때 수익 구간에서 좀 탈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SK 네트워크 반등에 대한 또 의견을 말씀해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탈출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SK 네트워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테서. 테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이고 비중은 30%인데 한 2년 돼서요. 아,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그래도 오늘 급등해가지고 좀 한시름 덜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정재현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테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매수가가 2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비중도 꽤 있으신데 매수가까지 과연 좀 쭉쭉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추가 매수를 왜 안 하셨을까? 비중을 조금 높여서 단가를 낮추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수가가 28,000원인데 어중간합니다. 자리가 28,000원 언저리 때까지 28,000원에서 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테스도 한 2년 전에 좀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인데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고 회사의 오너분도 주가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오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며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30%라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8,000원에 3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좀 버티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 꼭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091번님, 한올 바이오파마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 요청 참 많이 주시는데요. 39,400원에 5%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6% 넘게 하락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JLK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빠졌는데요. 19,5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원금 회복 시기가 올까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265번님, SPG,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37,000원에 5% 추가라도 해서 벗어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베이글님께서 SFA 반도체 궁금하셔서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거의 비슷하신데 비중 확대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올 바이오파마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구 건조증 치료제 회사로 좀 유명하지만 그 외에 파킨슨병이라던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다양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임상에 대한 실험들도 좀 이어가고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이뤄낸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또 이러한 비슷한 흐름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또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같이 좀 동조화된 흐름 보여줬는데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실 수는 있으니까 또 손절선은 어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33,8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딩하시고 좀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또 R&D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대웅제약과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라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JLK 봐드리는데요. 일단은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고 지금 19,5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원금 회복 시기와 빠져나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수익이 나실 때 멘징하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어저께 의료 AI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안책은 의료 AI 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뷰노라든지 뭐 루닛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지만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JLK는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큰 AI, 의료 AI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탄력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뭐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은 과연 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조금 물음표가 뜨는 것 같아서 시간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금 회복을 위해서 비중 확대를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멘징하는 방법을 선택,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수익을 내시면서 이 종목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방법, 한 10%까지는 줄여가시는 방법을 택하고 남은 물량을 홀딩해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방법이라든지
하실지 아니면은 지금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확인이 되고 나서 그래도 적어도 저는 15,000원까지는 올라오는 걸,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지 시세의 연속성이 가는구나, 그리고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구나를 확인하고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잠깐의 반등으로 비중 확대하면 물량은 커지고 또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비중 확대하셔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SPG인데요.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엔젤로보틱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대기업의 이런 투자들이 계속되고 있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AI 시장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세를 그렇게 강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아예 이런 종목들이 기회가 없다, 올해 안에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30년에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공장 이런 데 100만 대의 로봇을 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 근데 그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내재화, 이런 것들, 국산화를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감속기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 쪽이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일본 쪽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으로 올 수가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기대감도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SPG라는 기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업들보다 감속기 쪽으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쪽으로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5%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추세가 좀 돌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만 원 돌파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5%의 비중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 확대를 하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SFA 반도체 마지막으로 좀 봐드리면요. 지금 두산에 대해서 이제 인수 소식이 1월 달에 있어서 24일에는 결국에는 최고점을 찍어줬는데, 두산 테스나를 두산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두산 그쪽을 이제 다음 후발주자가 SFA 반도체다. 그래서 좀 더 반도체 관련돼서 좀 든든하게 가져갈 거다. 그래서 인수, 지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게 1월 달에 나왔던 소식이고, 그 이후에는 좀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을 때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추세를 최근에 좀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금 4일 전에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5%의 비중에서는 여기서 조금은 더 비중을 태우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은 5% 정도의 추가적인 비중은 태우셔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한 6,800원, 7,000원 부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전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컴투스 홀딩스고요. 네. 44,000원에 15%거든요. 네, 한 지난달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샀는데요. 네네. 중간에 물타기에서 49,000원짜리를 44,000원에 지금 만들어놨어요. 아, 네네. 네, 44,000원 만들어놨다가 엊그저께 좀 못되길래 39,350원에 20%를 매도를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서. 아이고, 예. 네, 손해 보고서 매도했는데 15%가 남았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길래 전문가님한테 이거를 네네. 매수가 44,0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 38,000원 정도로 다 만들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15%를 더 매수를 해가지고 한 30%를 만드는데 평균 매수가는 38,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거는 손절을 하고 틀렸다. 이런 건지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평단가 낮춰가지고 비중 30%를 올리는 방안 좀 어떨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평단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컴퓨터 홀딩스를 굳이 비중을 지금 15%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전에 뭐 매도를 한번 하면서 손실을 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15%의 지금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생각보다 평단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와줘도 중장기평이 2년선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평단 이상은 좀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생각보다 실적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적자 부분들이 매분기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1분기 모바일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 매출 순위 안에 지금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2분기에는 이제 기존작이었던 제노니아 같은 경우가 대만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4분기 안에 이제 올해 안에는 제노니아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출 부분들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이제 컴투스 홀딩스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사업까지도 일단은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넌지시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좀 주요 기존작의 모멘텀과 그리고 모바일 스트라이커의 좀 모바일 매출 순위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을 좀 개선을 시킬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기보다는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셔서 평단 이상까지 오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매도를 진행하고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굳이 뭐 15% 비중을 더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날릴 이유는 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삼천당 제약이요. 아이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만 4천 원에 네. 5%. 아이고, 오늘 또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아유, 그냥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네.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걱정이신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물을 타야 하려나. 아. 예, 지금 이제 언제쯤 더 담아야 할지 몰라서요. 네네. 아, 비중 확대도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비중 확대하면 좀 괜찮을까요? 좀 더 빠지진 않을지. 어제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점에 사셨고요. 대응도 못 하셨고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 더 빠지면 더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뭐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의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근데 오늘 피소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비단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대체적으로 다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약 바이오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됐든 이미 삼천당 제약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라면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단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만 원 이하, 9만 원 언저리. 그 언저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라면 그 부근에서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하신 단가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본들 만약 주가가 밀리게 되면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요. 내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일 한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10만 원 이탈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갖고 계시다가 13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된다라면 그때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난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문자 상담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6966님께서 우리 산업을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8,920원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나 오늘 매수하신 건지 오래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수익권이었다가 오늘 좀 다시 빠졌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대표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샤오미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히터를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는데 일단 샤오미의 지금 전기차가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고까지는 7개월 정도 걸리고 예약도 막 엄청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약의 과정에서 또 환불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다시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3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좀 상하방의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좀 갈릴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소식에 따라서. 근데 일단 굳이 제가 좀 의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들어올린 거래량에 비해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이 가격대 부분만 그래도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17,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탄력적인 모습, 일단 샤오미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탄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한다면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뭐 인도에 대한 시간이 너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실망에 대한 매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